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추인데 더위의 기세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광주에선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온열 질환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해가 갈수록 광주는 더 더워지고 있지만 광주 도심, 그중에서도 구도심은 폭염에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광주의 한 밭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이곳에서 밭일을 하던 87살 고모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체온이 42도까지 올랐던 피해 여성을 119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피해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아침에 오셨다가 또 낮에 머리를 보러 오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로는 낮에 머리를 보러 오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우시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온열 질환 사망자까지 발생한 광주에선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3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폭염 영향 예보가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광주 행정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연구원이 기후와 시설, 인구를 기준으로 폭염 취약 지역을 분석해보니 광주 75개 행정동 가운데 60%가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가운데 계림이동과 화정이동 등 7개 동 원도심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500제곱미터 안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30개 이상, 고령 인구가 800명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숲이 적고 저층의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 이와 같은 원도심이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집에 있어도 더워. 청소 좀 하면 땀이 줄줄 흘러버려. 항상 이런다고 못 살지. 지금 며칠만 지금 참고 살지. 며칠 지나면 괜찮을 테지 하고 지금. 역대 최악의 폭염이 발생한 2018년 이후 광주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그늘막 설치와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 10개 중 6개는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등 폭염 대책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 최근에는 이제 심야 물류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이런 야간 사업장 근로자분들에 대한 그런 온열 질환 예방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폭염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다도 끓고 있습니다. 고흥과 여수 등의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육상 양식장에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두원면의 한 육상 양식장입니다. 수조가 거의 텅 비었습니다. 냉동 창고에는 죽은 물고기를 담은 포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양식장에서만 강도다리 20만 마리와 넙치 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고수온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등량만 인근 바닷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하루에 몇천 마리씩 나오고. 해상 양식장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고흥 등량만 수온은 일주일 넘게 30도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도 이상 높습니다. 이 밖에 여자만과 도안만, 한평만에도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지난주에는 적조 예비 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지자체는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고 사육 밀도를 낮추는 등 사전 조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먹이 공급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화산소나 그다음에 차광막 등을 가두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설치해서 고흥군은 육상 양식장에서 발생한 폐사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정확한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고수온으로 5개 시군 376개 어가에서 2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폭염에 장마까지 겹치며 습해진 날씨 탓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곰팡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의 관리 부실을 호소하며 전면 재시공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곰팡이를 닦아주겠다였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선명한 주황빛의 곰팡이가 바닥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벽에 검은 곰팡이부터 하얀색과 초록색, 갈색까지 형형색색입니다. 바닥은 물론 벽지 틈새까지 곰팡이가 까맣게 피었습니다. 이곳은 무안군 오룡 이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3년여간의 공사가 끝난 뒤 이달 초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입주자들은 곰팡이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건강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입주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도 색깔별로 이제 알록달록하고 그때 제가 과연 이 집에서 이걸 봤는데 안심하고 잘 수 있나 들어올 수 있나 그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곰팡이균이 또 이렇게 사람 몸에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마루를 뒤집어 본다거나 벽지를 뒤집어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 집에는 곰팡이가 피었다는 하자 스티커가 100개 이상 붙어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신축 아파트에 곰팡이가 자란 이유에 대해 폭염에 장마까지 겹친 고온다습한 날씨가 원인이라며 바닥 난방과 살균, 세정 등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곰팡이를 제거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루와 벽지 속까지 곰팡이들이 가득 퍼져 있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곰팡이를 닦아내기만 하는 식의 거칠애식 조치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안군 역시 지난달 준공 승인 당시에는 곰팡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후 관리에 대한 점검 이후에 이렇다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셨고 준공하고 나서 문 닫아놓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제주도 문제는 저희들이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 대형 건설사가 지은 새 아파트에서 가득 핀 곰팡이부터 마주하게 된 주민들. 올해 들어서만 무안 오룡지구의 신축 아파트 3곳에서 잇따라 하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공사와 무안군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말하는 건 다 똑같을 거예요. 시공을 못 해주겠다 아니면 원론적인 입장만 대변을 할 것인데 저희 입주민들은 단합하여 재시공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 공장에서 각각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들이 줄줄이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지게차로 고무를 운반하다 옆을 지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지게차 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도 지난 4월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공장장과 관리자 등 책임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로 다양한 그림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챗GPT가 촉발시킨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와 친해지기 위해 교사들이 방학도 반납한 채 비짓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을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제 속 연인들의 모습을 인상주의 화풍으로 그리고 싶은 주제를 번역기에 집어넣자 영어 명령어로 전환됩니다. 그런 다음 생성형 AI에게 명령어를 입력하자 인상주의 화풍의 연인 모습 4컷이 그려집니다. 주제 입력에서 그림 생성까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그림이 완성되는 데는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간단한 챗GPT만 배워봤는데 이미지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재밌어요.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동화책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모험을 주제로 명령어를 입력하자 이야기 구성이 완료되고 생성형 AI가 적당한 그림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글짓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야기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게 구성이 잘 돼서 나왔습니다. 생성형 AI와 친해지기 위해 비짓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모두 광주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 그림과 동화책 구성, 작곡 등 생성형 AI를 접하면 접할수록 놀라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이 높아진 생성형 AI가 교실 속 일상이 되는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고 이걸 앞으로 모르고는 가르치기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AI와 친해지기 위해 방학도 반납한 채 흘리는 선생님들의 값진 땀방울. 변화에 둔감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40년 전 광양제철소와 함께 들어선 금호동 주택단지가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왔는데요. 최근 광양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금호 주택단지는 1980년대 초 광양제철소 건설과 함께 지어져 주택, 학교, 쇼핑몰 등을 갖춘 당시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명품 주거단지로 필수 견학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전체 5,131세대 가운데 21평 이하이거나 지은 지 35년이 넘는 세대가 60% 이상이고 5층 이하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세대도 80%에 이릅니다. 주민 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이 적지 않지만 광양시와 포스코 사이에서 오랜 기간 관리 부재의 폐해가 불거져 왔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우리 아파트 단지를 전체를 이전을 해서 옮겨갈 것이냐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중론인데요. 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좀 효율적인 건지 이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근 광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역 시의원은 광양시와 포스코가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금호동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향후 금호동은 주택단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양시도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주민과 기업이 먼저 나선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도 포스코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주체가 돼서 환경대학원이든 어디든 아이간에 믿을 만한 곳에 용역을 의뢰하는 말하자면 이니셔티브를 저는 포스코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방안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겠다. 제철 주택단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 문제를 장인화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김 전 대통령이 37년 넘게 머무른 동교동 사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투쟁의 산실이자 역사적 장소라며 매각을 백지화하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대로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과 지리산 화엄사, 광주 불교방송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생명존중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 MBC와 광주 BBS는 마음 건강을 지키고 혐오 문화를 근절하며 자연의 생명력을 지키는 사찰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는 내용 등 생명 존중 캠페인을 만들어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과 서거 1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오는 17일 잇따라 열립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변사와 성악가,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펼치는 드라마 콘서트를 공연합니다. 17일 오후 5시에는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ACC 시민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등을 연주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특별 음악회가 열립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과 KTX를 연계한 여행 상품을 누리집을 통해 판매합니다.
당일과 1박 2일 상품으로 구성된 이번 상품은 KTX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하고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은 전시 기간에도 사전 예매 가격인 1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 상품은 전시 휴관일인 월요일과 추석 명절 특별 수송 기간을 제외하고 전시 기간 내내 운영합니다. 광주 제조업체 70%가 중국 기업에 추월당했거나 격차가 축소됐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15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8%가 기술과 품질 경쟁력 면에서 격차가 축소됐다고 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